인터넷 빅뱅.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우리 시대의 두 번째 빅뱅이 일어났는데 바로 인터넷의 빅뱅이다. 알다시피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만든 네트워크일 뿐이다. 그저 개별적인 컴퓨터를 연결했을 뿐인데 새로운 인터넷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는 개체 간 연결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무언가가 창조된다는 원리를 잘 보여준다. 인간의 뇌에는 대뇌와 소뇌를 합쳐 1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한다. 이 뇌세포가 연결된 시냅스의 수는 1천조 개 정도다. 인간도 뇌세포가 병렬로 연결되면서 의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끼리 연결되면서 그 안에 사이버 공간이 생겨났다. 사람이 연결되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경영에 잘 접목한 사람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다. 페이스북의 주 업무는 광고 문구에 나와 있듯이 커넥팅 피플, 사람을 연결하다 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었을 뿐인데 엄청난 부가 창출되었다. 같은 원리로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 이전하면서도 이전에는 없었던 경제적, 문화적 부가 창출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상 처음 보는 형식의 공간이 생겨났다. 하지만 건축에서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공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태초부터 있던 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했다면 인터넷은 이전에는 없던 공간을 창조해냈다. 위치도 특이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만든 것이다. 제임스 클릭이 쓴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담겨 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알렉산드르 로마노비치 루리아는 1930년대에 중앙아시아의 문맹자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문맹자와 그를 아는 사람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문맹자는 좀 더 비논리적이다. 예를 들어 눈이 내리는 먼 북쪽 지방에 있는 모든 곰은 하얗습니다. 젠플라는 먼 북쪽 지방에 있는데요. 거긴 항상 눈이 내립니다. 이곳에 사는 곰들은 무슨 색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문맹자들은 몰라요. 검은 곰은 봤지만 다른 곰들은 본 적이 없어요. 지방마다 사는 동물들이 달라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반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말한 대로라면 그 곰들은 흰색이겠네요.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문자라는 것을 쓰고 읽을 줄 알면서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졌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문자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의식도 더 진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굳이 차를 타고 가서 1시간씩 마트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계산을 하고 올 필요가 없다. 인터넷 공간을 아는 사람은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을 주문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생활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실제 공간에 있는 도시의 시설물과 장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평행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평행우주 같은 사이버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과 읽을 줄 아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달랐듯이 인터넷 공간을 삶 속에서 완전히 체득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분명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물질에서 정보로. 그렇다면 공간 중심의 가치관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이전하는 데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생물학의 발전을 보면 세대가 변할수록 이처럼 건축 공간에서
미디어로 가치가 이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대세라고 느껴진다. 생명공학은 DNA라는 개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1953년에 젊은 과학자인 왓슨과 크릭이 밝혀낸 DNA는 생명의 설계도가 아닌 이중 나선형 구조의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의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개념이다. 학자들은 이 발견이 생물학의 프레임을 에너지와 물질에서 정보로 전환시켰다고 말한다. 그렇다. 이전의 생물학은 화학적 물질의 합성과 변형으로 이해되었다면 DNA의 구조가 밝혀진 이후의 생명은 정보의 결과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물질에서 정보로 전환되는 중이다. 미술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백남준을 비롯한 작가들의 비디오 아트가 미술을 물질의 세상에서 정보의 세상으로 옮겨왔다. 기존의 조각가들은 대리석을 깎아 형태를 만들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 다비드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다. 전통적인 조각에서는 조각가의 생각이 대리석 덩어리라는 매개체로 전달됐다. 그런데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전기 신호로 분해가 가능하다. 백남준의 1996년작 TV는 키치다 라는 작품을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몸은 TV 모니터로 만들어져 있고 그 모니터 안에는 백남준이 만든 미디어 그림이 들어가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사람의 몸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동시에 전기 정보로 만들어진 미디어 덩어리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이 이 백남준의 작품과 비슷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간은 아직도 기존의 물리적인 구성이 주는 가치가 있는 동시에 미디어로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이 중첩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생물학의 프레임이 물질에서 정보로 변환된 것처럼 미술과 건축에서도 동일한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공간에서 보낸다. 그 다음 세대는 더 할 것이다. 그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더 이상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라기보다는 의식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로 만들어진 세상 말이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가치관은 구체적인 물질보다는 정보를 통한 경험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계의 증폭에 의한 창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인해 사람들은 엄청난 무한의 공간을 창조해냈다. 그런데 관계의 증폭에 의한 창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IoT, Internet of Things,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인간과 인간만의 연결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연결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사무라이는 칼을 수십 년 연습해서 칼이라는 사물과 연결되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거의 평생을 걸쳐 수련해야 바이올린이라는 사물과 연결될 수 있었다. 물론 비교적 연결되기 쉬운 자동차나 연필 같은 것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는 한 장소에서 한두 개 정도의 사물하고만 연결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의 세상에 오면 인간과 사물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연결되고 더 나아가 사물과 사물끼리 자유롭게 연결될 것이다. 인간의 뇌세포끼리 연결되면서 의식이 생겨난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인간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의 세상에서 무엇이 창조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것이 밝은 미래일지 어두운 미래일지 아무도 모른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원시적 방법, 언어. 인터넷 쇼핑 기업인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최고의 전통 유통 판매 기업 월마트의 2배를 넘어섰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되는 우버택시는 기존의 택시업계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새로운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기존의 기업을 뛰어넘는 이유는 오늘날 네트워크 중심의 새로운 산업 형태가 기존 기업 기반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SF 영화의 고전 스타트rek을 보면 인류 최고의 위협으로 보그라는 외계 종족이 나온다. 이 종족은 기계와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이보그 형태다. 그뿐 아니라 그들끼리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종족 전체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효율적이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독립성 보존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것이 유명한 걸 보면 철학은 독립된 의식을 모든 것의 기초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식과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했던 알파고는 1202개의 CPU를 병렬로 연결한 컴퓨터다. 인간의 뇌신경도 이처럼 직렬이 아닌 병렬로 되어 있다. 병렬로 연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되지 않는다. 병렬로 연결되어야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안 되니 인간은 대신 언어를 개발했다.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뇌와 네트워크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발생했다. 이후 다른 지역, 다른 시대의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문자를 발명했다. 인류 문명의 발생에 큰 공헌을 한 언어와 문자는 이처럼 사람의 뇌를 병렬로 네트워크시키는 발명품이자 케이블인 것이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기술의 발달로 더 강력한 인간 머리 간의 네트워크가 가능해지고 있다. 경영학자 노상규에 의하면 정보기술의 발전은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문서의 연결이 가능한 시대를 열었고 이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서 사람과 상품의 연결,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사물의 연결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현 시대는 SNS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10년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인간과 인터넷이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다른 문서 자료, 상품, 사물과 연결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인간과 인간이 더 강하게 연결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인간과 인간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PC 수준의 컴퓨터만 병렬로 연결해도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생겨나듯이 개개인의 머리는 별 볼 일 없더라도 서로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병렬로 연결된 사람들이 증권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더 정확한 의료 진단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너도 나도 앞다투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네트워크를 통해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동창회, 최고 경영자 모임,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을 다니는 것을 보면 인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술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리로 모일 것이 뻔하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링크를 위해 SF 영화처럼 각종 칩을 이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인간의 머리가 병렬로 연결된다면 영화 속 보그 종족처럼 개인의 감정은 중화되고 지능은 극대화될 것이다. 어쩌면 인류는 스타트rek에서 이야기하는 보그 종족이 될지도 모른다. 과연 인류가 그런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